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질문들을 버디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은 저희 채널하고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는 전제와, 그리고 초보 정도는 조금 벗어났다. 요 상황으로 제가 빙의해가지고 버디님을 한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버디님의 선한 피를 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되게 부담되는데요? 네. 이거 무슨 스승 앞에서 제가 뭐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질문을 좀 집요하게 할 겁니다. 네네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본 거예요. 자, 저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채널을 정말로 열심히 봤고요. 초보 딱지도 충분히 뗐어요. 그 다음에 저 이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익혔습니다. 근데 환경 고려하고 수급과 파동도 충분히 분석하고 인터파크를 쭉 보다가 이날 달라짐을 느꼈어요. 달라짐을 느껴가지고 매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쭉 보다가 흐름을 보다가 오늘 뭔가 달라졌네 화장하고 외출 한 해까지 파악을 해서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진입을 하면서 들어갈 때 저는 몇 프로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적당한 걸까요? 버디님이라면 저기서 몇 프로 정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최소한 저희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지킨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는 그 일봉의 그 일부분을 띄워놨고요. 여기는 이제 3분봉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2,500원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가 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몇 프로 정도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 저점에 있던 주식이 막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뭐 수급이 이렇게 조금 붙으면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큰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뭐 이만큼 가격적으로 갭이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뭐 몰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자체를 공감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거 영상 보셨으면, 그리고 저희 거 안 봤더라도 여긴 너무 높잖아, 여기서는 다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거의 상황을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거를 같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거에 매몰되는 거죠. 요런 거 딱 들어오면 그래 여기서부터다, 이 앞에 거 상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장대 양봉이 띄어졌으니까, 그리고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지금 봉이 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뒤에 만들어졌지만 이거에 올라가는 거에 굉장한 큰 기대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냥 다 제쳐두고 여기서 막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가려놨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아까 이걸 봤으니까 짧게 느껴지면 여기서는 이것도 되게 길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미 많이 올라왔을 거고 이거보다는. 그래서 그래 여기서부터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몰빵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많이들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뭐 그냥 핵심적인 것만 말하면은 그래 그렇게 무조건 가자, 올라가자, 그런 매매를 하다가 그러다가 잘못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열려있는 상황들을 대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몇 프로 정도를 여기서 잡아가는 게 좋냐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글쎄요, 이게 답을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를 내가 받아낼 것인가, 그래서 내 평단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어떤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1차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거 다 좋아, 근데 내가 한없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거로만 따지면 2,300원이고 여기서 보면은 막 2,000원 초반까지 2,100원까지도 떨어질 것 같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게 무서우니까, 이게 벌써 몇 프로입니까? 이게 한 20% 30%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여기서 그럼 나는 5% 비중만 들어가자, 10% 비중만 들어가자, 그렇게 되면 그 5% 10%가 비중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진짜 러프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적정히 가져갈 비중과,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남겨두는 비중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저 네. 여기서 중간에서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말씀하신 설명이 아마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기준 비중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기준 비중이 훈련을 열심히 해서 한 30은 뗀 것 같고, 초보는 떼서 30은 뗀 것 같고, 제 기준 비중은 한 40에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40에서 50%요. 한 슬랏 대비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첫 번째는요, 버디님은 기준 비중 보통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기준 비중이 있어도 그 기준 비중 대비 이 상황이면은 몇 프로 정도 쓰실 것 같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기준 비중이 5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50%를 다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10%, 10%, 10%, 10%, 10%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여기서 50%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네. 아니면 올라가는 상황 맞춰서 10%, 10%, 10% 이렇게 먹어가는 것도 50%로 채워지는 건데, 질문은 그거죠. 50%를 어떻게 채울 거냐의 질문이죠. 네. 어떻게 채울 거냐, 아니면은 다 안 채우는 것도 상관없냐, 뭐 요런 류의 질문이 대부분 중수자의 질문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기준 비중을 한 50% 정도 잡고 갑니다. 그냥 노멀한 상황에서 보면은 저도 뭐 이게 기준 비중이 막 60, 70%, 80%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타입은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로 제 포지션을 조금 컨트롤하는 타입이라서 대체로 보면 그냥 기준 비중은 50% 정도 가져가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 50%를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한 10%, 20% 정도는 조금 채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10%, 20%는 좀 적극적으로 채워놓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흘러가는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수급이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다음 상황이 이거죠. 다음 네. 상황이 이렇게 더 이제 큰 힘이 붙으면서 올라갔을 때,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더 채우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금방 다 채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는 일단은 글쎄요, 저는 좀 관망을 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네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좀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챙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이게 이제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아까 2,5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판단을 했잖아요. 자, 이 2,500원 부근에서 이때부터 제가 이제 이 수급을 보면서 비중을 채우기로 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비중을 다 못 채웠는데 계속 슈팅을 해가네? 그럼 이럴 때 50% 비중을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 계속 채워가면서 50%를 넣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 수급이 붙는다,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채워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좀 지켜보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켜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10%가 가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비중을 어느 정도 못 채웠지만 뭐 어느 정도 수익 내고서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전히 이제 흐름을 지켜봤을 때 수급이 다 이탈이 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대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럴 때 일부 비중을 매도를 하든 아니면 뭐 얼마 안 쳐졌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든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걸어놨던 그 가격대에서 체결이 되는 것들을 물량을 채워가면서 이 향후 대응을 이어가는 거죠.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50%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에서 50%가 다 채워지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말인즉 여기 초반부터 2,500원부터 제가 채웠다는 그 50%는 결국은 흐름이 중요하지만 이 아래에서 이렇게 좀 흩어가면서 받아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버디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를 돌파함에 있어서 50을 기준 비중, 저희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기준 비중 50 중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한 20 정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여기서 돌아갈 때. 여기 초반부에 말하는 거죠. 네, 초반부에 했었을 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질문자가 아닌 어니스트가 코멘트를 덧붙이게 되면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중수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이거를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돌파를 할 때 자신이
균형을 잡기 유리한 숫자가 물론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준 비중을 50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 비중을 컨트롤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공격적이면서 중수 이상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기준 비중에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은 이 첫 번째 돌파할 때 비중을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이 가고요. 근데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채우고 그냥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쉽지만 그럼 보내주면 돼요. 그냥 그 또한 수익이니까 보내주면 되고 거의 근데 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뒤에서 이런 흔들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흔들림을 생각하면서 초기에 채워준 비중을 버디님이 굉장히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름값 챙기고요. 이 챙긴 기름값을 토대로 그 다음 흔들림에서는 이 비중보다 적어도 1.5배는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게 되면 50에 3분의 1, 좀 모수적으로 3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15%, 20% 조금 안 되는 비중을 채우겠죠. 20%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값을 챙겨 놓으면요, 그 다음 흔들림에서 이 20%가 30%까지 늘어나도 비중이 빌드업이 돼요. 이 수익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수익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비중을 컨트롤해 가는 게 팁이다. 버디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 속에서 이런 게 그냥 체화되어 있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좀 명쾌하게 좀 알려주시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3분의 1, 2분의 1을 저는 머릿속에 그렇게 막 넣고 있진 않아요. 이 느낌이 뭐냐면 이 50%라고 친다면 그냥 보통 이렇게 했던 그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감각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찾아간 숫자인데, 그것들을 또 잘하는 사람들의 그 감각적인 숫자를 끄집어내보게 되면은 거의 요 비율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던 거는, 어니님도 항상 그 설명을 해주시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경험의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여기서 내가 20 정도를 채우는지를 이 뒷상황을 얘기하면서 말했던 거고, 이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채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들을 이 기름값 챙겼던 거, 이런 이유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이제 되는 행동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연속으로 가니까. 네, 실제로 여기서 매매를 해보게 되면 위에서 채우기도 하면서 아래도 대주는 것들이 요 흐름에서 채워지면서 요 비중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건 해본 사람은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니까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클럽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세요. 여기서 50% 정도 드세요? 언니님은 몇 프로 드세요?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는데, 몇 프로가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뭐 40% 하고 있는데 40% 적당한가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본인이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그 답이 그냥 정답이죠. 본인이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했을 때 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아니면은 좀 과함을 느끼는구나.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정답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쵸. 사실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지금 말씀해 드린 게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더라지 이게 정답의 영역이 아니죠. 그나마 고민해보고 알려드릴 수 있는 영역은 딱 요 영역이거든요. 기준 비중. 근데 기준 비중에 대한 건 저희가 채널에서 계속 많이 말씀드린 게, 초보자일수록 낮게 30 정도만 가지고도 시작해보세요. 그걸로 연습해보세요 하고, 그게 충분히 되고 그게 가볍다 느껴지게 되면 40으로, 그 다음에 50으로, 그 다음에 60으로, 그 다음은 이제 자신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70, 80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종목에서 70, 80% 비중을 컨트롤 한다는 거는 반드시 뒷방에 포트폴리오, 백업, 포트 구성까지 갖춰야지 그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공격적이다, 뭐 수비적이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이 기준 비중도 맞는데, 이 기준 비중이 50인 사람보다 60%인 사람이 더 공격적인 사람이겠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도 좀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되게 무리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는 건, 그건 공격적인 걸 떠나서 그거는 무모한 거지만, 그렇죠. 그죠? 여기서 20%를 여기서 채우더라도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데서 조금 공격적인 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공격성을 이거를 막 30, 40 이렇게 높이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보면은.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30, 40이 되면 결국에는 50이 아니라 막 7, 80 가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계속 무리한 선택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라서 이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또 새삼 느끼네요, 주식이. 어렵죠, 그런 게. 그 다음에 똑같은 20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숫자로 해결되지 않는 거는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여기서는 뭐지? 재야지. 뭐 고민되면 매수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재야지 해서 여기서 실제로는 한 4%만 채워졌는데 가네 여기서 나머지 16% 시장가 매수. 네네. 네.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여기서 16 채우고서 저는 20% 채웠는데요. 이런 얘기도 진짜로 중수의 영역으로 가면은 이런 굉장히 행위의 디테일 속에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나는 이런 데서도 16%를 채우는 공격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참 지금 오늘 냈던 얘기에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 작년부터 해서. 이런 흐름들이 빈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든 저렇게 매매를 하든 막 수익이 나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게 또 되게 좀 문제점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중간 개입을 해서 이 해당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은 되게 심플하게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로만 봤다가 아니라 미리 충분히 이 종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나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20을 못 넣는다? 또는 최소한 15를 못 넣는다? 15 넣는 거 여기 올라간 상황 고려했었을 때 메모장을 치더라도 이 상황 되더라도 이 장대 양봉이 부담된다. 그래서 여기서 15나 20 넣는 게 부담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플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쿨하게 패스하시면 돼요. 네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요. 할 거면 하는 시점에 제대로 해주는 게 좋고요. 안 할 거면 패스.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들을 분류하고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고요. 저의 설명이 아닌 오늘은 버디님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잘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지 그 사이사이의 디테일한 퍼즐을 다 빌드업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좀 저희가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 항상 이제 저희 방송 그렇지만 미리 대본을 짜놓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좀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어땠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갑자기 받은 건데 괜찮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뭐랄까 그동안에 사실 저도 원희님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저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원희님이 하는 걸 보니까는 이런 방향의 설명이 이래서 어렵구나,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더 해드리면 좋겠구나라는 힌트도 좀 얻어서 그런 것도 좋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것도 더 좋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런 시간 종종 가져보시죠.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튜브는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월화수목금 주식시장 열리는 날마다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오늘 같은 얘기, 재밌는 얘기, 도움되는 얘기 많이 있을 거니까는 계속해서 보시면서 실력 향상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튜브 말고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잖아요. 근데 클럽 안에서 실제로 오늘 같은 질문들 막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님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른 회원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질문 답변하는 클럽이 아니라 실전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경험치들을 같이 쌓아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클럽 분들은 제가 하는 걸 이걸 보고서 본인들 경험하고 딱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해의 폭도 되게 높고 깊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좀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혹은 내 경험과는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좀 좋아 보인다,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 클럽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뭐 그냥 바로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